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많이 흐려요. 살짝의 비가 오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또 금방 비는 물러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새들이 또 많이들 날라와서 소리를 내주고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이태리 레스토랑 야외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정말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식당들을 유치해서 워드빌리지 안에 내놓으라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값은 상당히 비싸고요. 한 2명이서 와인 한 잔에 이태리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한 15만 원 정도 나오고요. 30만 원 정도는 3명 이상 오게 되면 팁과 텍스까지 그 정도 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미국은 점점 텍스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20% 주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아마도 20% 텍스가 20% 팁이 적다라는 표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밥 먹기가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 투고해서 사서 가지고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정말 물가가 너무 비싸서 달러가 요즘 또 급작스럽게 많이 이제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는데 계산을 하게 되고요. 언제 어디까지 달러가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갈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미국의 침체 이미 시작됐다. 다만 침체라 부르지 않을 뿐이다. 박미TV의 박미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침체 초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침체라고 부르기 싫죠. 그리고 잘 여태까지 비즈니스 다져놨는데 피치에서 강등시키면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죠.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 난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예상했던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이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불황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마켓워치는 논평을 통해 전문가들이 연착륙 시나리오에 점점 더 힘을 싣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침체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시장 조정이나 주가 폭락 없이도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침체는 전미경제조사국 NBER에서 결정하는데요. NBER은 경기 침체에 대해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의 현저한 감소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생산, 고용, 실질소득 및 기타 지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체는 1년 전만 해도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침체를 공식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나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 뒷받침되며 침체 수준까지 갈 만큼 불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수석 시장 전략가는요, 지난 10월에 가격이 책정된 것은 본격적인 침체, 본격적인 셧다운이었다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침체가 보이지 않으며 일부분의 침체가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예상한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을 또 하기도 했고요. 마켓워치는요, 침체가 다양한 요소를 거치며 한 번에 오지 않는 롤링 리세션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바로 이러한 침체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롤링 리세션,
미국 경제가 롤링 불황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롤링 불황은 경기가 한꺼번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주택, 제조, 기업 이익 등 경제 분야별로 이제 연쇄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천천히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이제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인데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지금 받아들이는 게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며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미국보다 더 연착륙 없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정신 아닌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수니 공부를 했고 전문가고 박사고, 참 어디까지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가야 될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 침체가 나타날 때까지 롤링 리세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요, 2022년 암흑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침체 지표인 수익률 곡선 역전이 평균 시차는 19개월로, 이는 올해 12월 또는 아마 내년 1월에 침체가 닥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착륙이고 침체, 경기 침체 없고 이제 곧 내년 올해는 이제 싹 말 들어갔죠.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얘기할 줄 모르고 곧 떨어진다, 다 끝났다, 금리 안 오른다 이따고 얘기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무슨 말 하나요? 요즘은 참 궁금하네요. 그 작자들 굉장히 많았던 유튜브에서 떠들던 사람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속을 잘 가려서 잘 들으시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작년 말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침체보다 약 10개월에 앞서 발생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대출받은 사람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요. 9% 받았다고 하네요. 집 살 때 뭐 필히 살 이유가 있어서 샀지만 이자가 9%, 어마어마한 이자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실제 침체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더 거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매체는 좋은 소식은 침체의 깊이가 깊어지기보다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막상 침체가 시작되면 고통이 분산되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분산해서 뭔가 터져 나가고 있으니 옛날같이 다 터지고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2022년 그리고 2023년 2년에 걸쳐서 박미TV에서 저는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왔고요. 모든 결과는 이제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얘기를 잘 들으시고 파악해서 본인들이 잘 결정하신 분들은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준비하지 못하시고 또 여러 유튜브를 들으면서 행설수설 그러셨던 분들은 어떤 결과가 올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국의 침체 이미 시작됐다, 침체라 부르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얘기지 않나 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사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사 내용과 제가 얘기하고 있는 1년 동안 중에 이제 8월입니다. 9, 10, 11, 12 4개월 남겼는데요. 2023년을 맞으면서 제가 수시로 금리 인하는 없다, 그리고 5.75에서 6%가량의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추측을 하면서 뭐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뭐 또 말 바꾸면 되겠지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미국이 부분 경기 침체 들어와 있는 거 사실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들어와 있고요. 이제 어떤 것들이 부분 더 많이 침체를 맞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시간,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한꺼번에 침체가 오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풀고 그러면서 또 이런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잡아서 갔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은 너무 많은 돈의 물량을 풀어서 이 소비가 엄청나게 이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부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장에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뉴욕에서 비즈니스도 오래 했고요. 이분들이 어떤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살고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오래전부터 자신감 있게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 들어오고 그리고 금리 올해 인하 없고 그리고 금리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꾸준히 드렸던 것입니다. 자, 한국도 미국에서 아무래도 일어나는 일들을 현장에서 보기보다는요 기사 내용 그리고 뭐 여기에 전문가들이 교수나 또 금융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는 이제 연착륙으로 가고 경기 침체는 없고 금리 인하 11월, 12월 정도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건 바로 부분의 경기 침체를 지들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을 하게 될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정말 너무 많이 폭등을 했는데요. 이제 폭등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폭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뭐 이랬다 저랬다 요즘은 뭐 역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가지고 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맞았던 그런 역사의 그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미국은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찍어서 너무 많이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맞게 될 것이고 그 해결책을 아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 상반기에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연준에서는 또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사 내용처럼 침체라 부르지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미국이. 피치에서 한 단계 내렸는데요. 전 세계가 많이 요동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더 앞으로 큰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상상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좀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꾸준하게 박미TV를 보시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여자는 정말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박미TV 보고 계신 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한번 크게 제가 제 생각을 추스려서 쭉 방송으로 담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회원 방송에서 좀 제대로 된 또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할로.